어머니,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요. 대출 연체됐다고. 박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떨리는 척했다. 강미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대출? 무슨 대출? 그러게요. 어머니 명의로 1억 8천이 나갔다는데. 수저가 바닥에 떨어졌다. 68세 강미숙은 평생 대출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남긴 은평구 단독주택과 예금 2억. 그게 전부였다. 빚?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내가 언제 대출을. 혹시 어머니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박지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강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년 전 남편을 잃고 3년 전부터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착했다. 아니, 착해 보였다. 은행 업무도 대신해주고 병원도 함께 가주고 통장 관리도 척척해줬다. 그런데 어머니, 박지은이 다가왔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거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요. 서류를 본 강미숙의 손이 떨렸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게 시작이었다. 평범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당한 완벽한 배신의 기록. 그리고 그 배신을 갚아준 철저한 복수의 이야기.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3년 전 봄이었다. 며느리 박지은이 처음으로 제안했던 그날. 어머니, 제가 은행 업무 좀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 보였다. 결혼하고 6개월 뒤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였다. 강미숙은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던 3년이 너무 외로웠다. 아들은 바빴고 은행에 갈 때마다 복잡한 기계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ATM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뒤에 줄 선 사람들의 한숨 소리를 듣던 날, 강미숙은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다. 지은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 저 시간 많아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박지은은 강미숙의 통장을 관리했다. 공과금도 내주고 병원비도 처리해주고 정기예금도 알아서 들어줬다. 매달 통장 정리를 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 강미숙은 마음이 놓였다. 이렇게 꼼꼼한 며느리라니 아들이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도장 하나만 주세요. 제가 은행 갈 때마다 필요해서요. 강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며느리의 수고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그래라.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도장을 건네는 강미숙의 손에서 주저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 이수진이 그래도 도장은 조심해야지 했지만 강미숙은 웃어넘겼다. 내 며느리는 안 그래. 착한 애야. 겨울이 되었다. 박지은은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줬다. 강미숙은 이런 며느리를 둔 게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집 리모델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강미숙은 미안했다. 30년 된 집이었다. 벽지는 누렇고 화장실은 곰팡이가 슬었다. 며느리가 이런 집에서 산다는 게 미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다. 낡은 게 여기저기 보이네요. 손님 오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박지은의 말에 강미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난주 아들 친구들이 왔을 때 며느리가 화장실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들려나.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2주가 지났다. 박지은이 집에 인테리어 업자를 데려왔다. 젊은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메모를 했다. 3천만 원이면 깔끔하게 됩니다. 강미숙의 눈이 커졌다. 3천? 그건 너무. 어머니, 제가 은행에서 대출 좀 받아올게요. 박지은이 강미숙의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어머니 집 담보로 하면 금리도 낮대요. 나중에 저희가 갚을게요. 강미숙은 불안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다. 이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며느리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지은아, 미안하구나.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요? 가족인데요. 박지은이 밝게 웃었다.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만 도장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다 해올게요. 강미숙은 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글자가 작았고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다. 며느리를 믿었다. 3천만 원 나중에 아들이 갚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도장을 찍었다. 리모델링은 정말로 진행됐다. 새 벽지가 발라지고 화장실이 깨끗해졌다. 강미숙은 기뻤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3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뒤 박지은이 또다시 말했다. 어머니, 민호 오빠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5천만 원만 더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강미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였다. 며느리는 서류를 내밀었고 강미숙은 또다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났다. 박지은의 표정이 심각했다. 어머니, 투자할 곳이 있는데 수익이 정말 좋대요. 1억만 빌리면 1년에 2천씩 이자가. 강미숙은 이번엔 조금 두려웠다. 하지만 며느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어머니, 저 믿으세요. 제가 알아본 곳이에요. 도장은 3번째로 찍혔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강미숙은 몰랐다. 자신의 이름으로 1억 8천만 원의 빚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리모델링 비용은 실제로 1천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박지은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아들의 사업도 투자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탐욕을. 강미숙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025년 1월 추운 겨울 아침이었다. 강미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아들 민호는 벌써 출근했고 며느리 지은이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요즘 며느리가 부쩍 늦잠을 자는 것 같았지만 강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미숙 고객님 맞으십니까? 저희 국민은행인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 그런데요.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3개월째 연체되셨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다. 연체요? 무슨 말씀이세요? 2024년 10월분부터 3개월간 미납이신데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현재 780만 원 연체 상태입니다.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강미숙은 가스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제가 대출을 받았나요? 네. 고객님 명의로 2023년 1월에 3천만 원, 2023년 12월에 5천만 원, 2024년 6월에 1억 원, 총 1억 8천만 원 대출받으셨는데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잠깐만요.
제가 그런 걸 받았다고요? 네, 고객님. 서류에 도장도 다 찍혀 있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다. 아니, 저는 그런 거. 고객님,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 안 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주택 경매 신청될 수 있으니 꼭 입금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강미숙은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1억 8천? 주택 경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박지은이 나왔다. 어머니, 아침 다 됐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방금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박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금방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다. 무슨 일이세요? 대출이 1억 8천이 내 이름으로 나갔다는데 3개월째 연체됐다고.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강미숙 옆에 앉았다.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뭐가?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제가 여쭤볼 때마다. 박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했다. 그건 리모델링이랑 민호 사업 때문에. 어머니, 그게 다 어머니 명의로 나간 거예요. 강미숙의 눈이 커졌다. 그런데 너희가 갚는다고.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갚으시는 거였잖아요. 박지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지은아, 뭐라고? 강미숙이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며칠 전에도 약 드셨다고 또 드시려고 하시고. 아니야. 나는 기억해. 내가 분명히. 어머니, 증거 있으세요? 박지은이 일어나 강미숙을 마주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서류에 어머니 도장 찍혀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강미숙의 입술이 떨렸다. 너 지금 나한테. 어머니, 저도 억울해요. 어머니 일 도와드리느라 제 시간 다 쓴 건데 이제 와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면 어떡해요? 박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뒤집어 씌우다니. 내가 언제.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이웃들 다 들어요. 박지은이 창문 쪽을 힐끗 봤다. 강미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지은아, 정말 내가 그런 거니? 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지쳤어요. 매일 어머니 시중 들고 은행 일 해드리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건 다 뭐였어? 어머니 돈 때문이죠. 뭐 때문이겠어요? 박지은이 비웃듯 말했다. 강미숙은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꿈인가 싶었다. 이 집 12억은 되잖아요. 어머니 예금도 2억 있고.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았어요? 너. 어머니, 어차피 다 민호 오빠 거 될 거잖아요. 그럼 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미리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박지은의 얼굴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강미숙은 주저앉았다. 3년이었다. 3년 동안 이 여자를 딸처럼 믿었다. 손수 반찬 만들어 챙겨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우리 며느리는 착하다고.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고. 그동안 어머니한테 잘해준 거요? 당연히 해야죠. 투자니까요. 어머니 비위 맞춰야 나중에 재산 받죠. 박지은이 가방을 들었다. 은행 독촉 전화 계속 올 거예요. 어머니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저 친구 만나러 가요. 현관문이 닫혔다. 강미숙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길게 30년을 살았던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벽지를 보니 우라가 치밀었다. 이 벽지 때문에 3천만 원을 빌렸다. 아니, 빌린 게 아니라 당했다. 오후가 되어 아들 민호가 퇴근했다. 엄마, 저녁은?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민호야. 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대출 1억 8천을 받았대. 네,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강미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은행 전화부터 지은이와의 대화까지.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내 아내가 나한테. 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래도 이해해 주세요. 지은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강미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엄마도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은이 말이 맞을 수도. 민호야. 강미숙이 소리쳤다. 너 지금 내 아내 편을 드는 거니? 편을 든다기보다. 엄마,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강미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텅 빈 집. 아니, 빈 1억 8천이 가득 찬 집. 40년을 함께 산 남편도 낳아서 키운 아들도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도 이제 없었다. 밤 10시 박지은이 돌아왔다. 화장을 새로 했는지 얼굴이 화사했다. 술 냄새가 났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마치 오전에 있었던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은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참 어머니, 내일 제 친구들 집에 올 건데 점심 좀 차려주세요. 10명쯤 올 거예요. 어머니, 들으세요? 안 돼. 강미숙이 처음으로 거절했다. 네, 뭐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 나는 이제 내 하녀가 아니야. 박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제가 누군데 감히. 나가.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 당장. 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박지은이 비웃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집 1억 8천 빚 있어요. 경매 넘어가면 어머니 갈 데 없어요. 그래도 저희랑 같이 살아야죠. 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지은은 어깨를 으쓱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강미숙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다.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 따뜻했던 차 한 잔, 함께 웃었던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다. 새벽 4시 강미숙은 일어나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거기에 적힌 전화번호. 친구 이수진이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미수가 새벽에 왜? 이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강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도와줘. 나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친구 이수진이 강미숙의 집을 찾았다. 미수가 얼굴이 왜 그래? 이수진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은 강미숙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수진아. 강미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은행 전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아들의 배신. 이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저 계집애가 감히. 이수진이 주먹을 쥐었다. 수진아,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1억 8천. 이 집 팔아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야.
미수가 진정해.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돼. 이수진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너 지은이한테 도장 맡겼을 때 문자나 통화 기록 없어? 그건 말로만 했어. 서류는 다 어디 있어? 지은이가 보관한다고 가져갔어. 내가 잃어버릴까봐.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미수가 그래도 방법은 있어. 일단 은행 가서 대출 서류 사본 떼고 통장 거래 내역 다 뽑아.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해. 혼자 할 수 있을까?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이수진이 강미숙의 손을 잡았다. 절대 지은이한테 티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알았지? 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이수진과 함께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은 강미숙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출력했다. 고객님, 2023년 1월 3천만 원, 12월 5천만 원, 2024년 6월 1억 원, 총 3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이수진이 물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3천만 원은 당일 인출되어 박지은 고객님 계좌로 이체됐고요. 5천만 원과 1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미숙의 손이 떨렸다. 예상했지만 확인하니 더 충격이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수진이 직원에게 물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도장 찍으셨으니까요. 법적 문제는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수진이 말했다. 미수가 변호사 만나봐야겠어. 변호사? 그런데 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한번 상담받아보자. 사흘 후 강미숙은 이수진과 함께 서울역 근처 법무법인을 찾았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그들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은행 대출 기록,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김선영 변호사는 꼼꼼히 살폈다.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강미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본인 동의 없이 대출받았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도장을 찍긴 했지만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속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입증은 어떻게 해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가 있으면 좋은데. 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김선영 변호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며느리와 대화할 때 녹음하세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 켜두시고요. 대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질문하세요. 누가 받았는지, 돈은 어디 썼는지. 그런데 제 며느리가 말을 할까요? 사람은 방심하면 말실수를 합니다. 특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요. 변호사가 강미숙의 눈을 바라봤다. 어머님, 싸움은 준비된 자가 이깁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강미숙은 달라졌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준비했다. 며느리 박지은은 여전히 거만했다. 어머니, 저녁 뭐해요?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응, 알았어. 강미숙은 순순히 대답했다. 박지은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어머니, 어제 그렇게 화내시더니 오늘은 또 왜 이래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강미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제 말이요? 응. 내가 깜빡한 게 맞는 것 같아.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안 좋네. 박지은의 눈빛이 반짝였다. 어머니,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그럼 은행 빚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예금에서 좀 빼서 갚으려고. 예금에서요? 박지은이 바짝 다가왔다. 어머니, 예금 2억 있잖아요. 그거 다 쓰면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그래도 빚은 갚아야지. 아니에요. 박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집 팔아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집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 얻으면 되죠. 강미숙의 심장이 뛰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집을 팔면 너희는 어디 살려고? 저희요? 저희는 새 아파트 하나 구하죠. 어머니는 원룸에서 혼자 사시면 되고. 박지은의 목소리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지은아, 그럼 나는? 어머니, 노인정 같은 데 가면 친구들 많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하실 거예요. 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지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강미숙은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강미숙은 녹음 파일을 이수진에게 보냈다. 잘했어, 미숙아. 이거면 증거로 충분해. 이수진의 답장이 왔다. 며칠 후 박지은이 또 한 번 말실수를 했다. 어머니, 제 친구가 부동산 일하는데 이 집 시세 알아봤대요. 지금 팔면 12억 5천은 받을 수 있대요. 그래. 네. 빨리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빨리 정리하시고. 그런데 지은아. 강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대출 받을 때 내가 나중에 갚는다고 했잖아. 박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적 없는데요? 분명히 말했어. 나중에 너희가 갚을 거라고.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제가 언제? 2023년 1월 리모델링 한다고 3천 빌릴 때 강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중에 저희가 갚을게요. 그렇게 말했잖아. 박지은은 당황했다. 그건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잘못 들었을까? 내가 분명히. 어머니, 증거 있어요? 증거. 박지은이 소리쳤다. 강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박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증거요? 글쎄. 강미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지은은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2주가 흘렀다. 강미숙은 김선영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어머님,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고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명의도용, 사기, 횡령 혐의로 진행할게요.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머님, 법은 정의의 편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으니 자신감 가지세요. 강미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3년간 당했던 모욕과 배신. 이제 갚아줄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미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싸울 줄 아는 여자였다. 현관문을 열자 박지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나갔다 왔어. 강미숙은 평소처럼 대답했다. 박지은은 의심하지 않았다. 여전히 강미숙을 만만한 노인으로 봤다. 그날 밤 강미숙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찍은 것. 여보, 내가 이제 제대로 해볼게. 강미숙이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집 지킬게. 약속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강미숙의 반격도 곧 시작될 것이었다. 2025년 2월 중순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도는 아침이었다. 강미숙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다. 박지은은 늦잠을 자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벌써 출근한 뒤였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다. 강미숙이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다. 강미숙 씨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박지은 씨 계십니까? 명의도용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젊은 남자 경찰관이 공손하게 말했다. 그 순간 방에서 박지은이 나왔다. 잠옷 차림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박지은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박지은 씨 맞으십니까? 저희 서대문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출석 요구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박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고소장이요? 누가 저를? 박지은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고소일란을 봤다. 강미숙. 박지은의 시선이 강미숙에게 향했다. 어머니가요? 네, 피해자가 시어머님이십니다. 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박지은을 바라봤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지은이 소리쳤다. 저는 피해자예요.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강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떨림이 없었다. 당했다고요?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속아서 찍었어요.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그건 어머니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력은 멀쩡해요. 병원에서 검사도 받았어요. 강미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신경과 진단서예요. 치매도 아니고 기억력 정상이래요. 박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강미숙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내가 한 말 다 녹음해뒀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박지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원룸에서 혼자 사시면 되고, 어머니 돈 때문이죠. 뭐 때문이겠어요? 박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건 박지은 씨 경찰서로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저 옷이라도 갈아입을게요. 박지은이 방으로 뛰어갔다. 경찰관들이 따라 들어갔다. 5분 후 옷을 갈아입은 박지은이 나왔다. 얼굴은 울먹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 이럴 거야. 강미숙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다 갚을게요. 정말로. 늦었어. 강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한테 했던 것들 다 기억해. 가정부 취급하고 내 재산 탐내고 내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 하나도 안 잊었어. 박지은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강미숙은 돌아섰다. 경찰관들이 박지은을 데리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강미숙은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드디어 해냈다. 오후 6시 아들 민호가 퇴근했다. 엄마, 지은이가 경찰서에 있다는데 정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래, 내가 고소했어. 엄마가요? 왜요? 왜긴 왜야?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 모르니? 강미숙이 일어섰다. 1억 8천 빚 다 내 아내가 만든 거야. 내 돈 빼돌리고 날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그래도 며느리잖아요. 가족인데 어떻게 고소를. 가족? 강미숙이 비웃었다.
내 아내가 나를 가족으로 본 적 있니? 그냥 돈줄로 봤지. 엄마, 민호야. 강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선택해야 해. 나랑 내 아내. 둘 중 하나.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대답 안 해도 알아. 넌 내 아내 편이겠지. 늘 그랬으니까. 강미숙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럼 나도 내 선택을 할게. 너희랑 안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내일부터 내 친구 집에서 지낼 거야. 이 집 일도 정리해야 하고. 강미숙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미숙은 큰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이수진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수가 잘 결심했어. 고마워, 수진아.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뒤를 돌아보니 30년 살았던 집이 보였다. 강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강미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맞은편에는 박지은이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김선영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박지은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강미숙 씨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화면에 떴다. 대출금 1억 8천만 원은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측 반론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지은의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해자가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피해자는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속았다는 녹음 증거가 있습니다. 김선영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제시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법정에 박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 돈 때문이죠. 뭐 때문이겠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박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신경과 검진 결과 정상입니다. 기억력 문제도 없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 판사가 서류들을 살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3주 후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법정을 나오는 길 박지은이 강미숙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내가 나한테 빌 때는 안 늦었어. 근데 지금은 늦었어. 강미숙이 돌아섰다. 그리고 나 이제 내 어머니 아니야. 박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났다. 피고인 박지은은 사기 및 명의도용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 전액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박지은의 얼굴이 무너졌다. 강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법정을 나오자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수가 이겼어. 응, 이겼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은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강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니? 죄송해요, 엄마. 정말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됐어. 넌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 테니까. 전화를 끊었다. 강미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다. 판결이 난 지 2달이 지났다. 강미숙은 이수진의 집에서 지내다가 서울 마포구의 작은 투룸 아파트를 얻었다. 박지은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일부로 전세를 놓았다. 나머지 돈은 은행 대출을 갚는 데 썼다. 은평구 집은 아직 팔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햇살이 잘 들었고 근처에 작은 공원도 있었다. 강미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산다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강미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빌린 에세이였다.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평화로웠다. 미숙 씨? 누군가 불렀다. 고개를 들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사세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 독거 어르신들 모임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매주 수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만나요. 강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강미숙은 복지관을 찾았다.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다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강미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사 왔어요. 어머, 얼굴이 참 고우시네요. 몇 살이세요? 68살입니다. 아직 젊으시네. 자식들은요? 강미숙은 잠시 침묵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그럼 우리랑 같네요. 자식들 다 제 갈 길 가고 우리만 남았죠 뭐. 할머니들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다. 담담한 웃음이었다. 그날부터 강미숙은 매주 수요일 모임에 나갔다.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근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다. 5월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그래. 지은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배상금 갚느라 힘들 거래요. 강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하죠? 혼자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민호야. 강미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 저 다시 엄마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안 돼. 강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을게요. 민호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40년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 키우고 며느리 눈치 보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럼 저는요? 넌 내가 알아서 해. 넌 할 수 있어. 엄마. 그리고 민호야. 강미숙이 말을 이었다. 엄마는 너 사랑해. 근데 이제 너랑 안 살 거야. 그게 우리 둘 다한테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6월 초 강미숙은 은평구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12억 3천의 매매 계약이 성사됐다.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고 세금을 내고 나니 순수하게 남은 돈이 9억이었다. 강미숙은 그중 3억을 정기예금에 넣었다.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안전하게 분산 투자했다. 미숙아, 이제 부자네.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부자는 무슨, 그냥 내 돈을 찾은 거지. 그래도 잘했어. 넌 강하더라. 수진아,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고마워.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셨다. 7월 어느 날 강미숙은 우연히 마트에서 박지은을 마주쳤다. 박지은은 초췌해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배상금을 갚느라 힘든 모양이었다. 어머니. 박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강미숙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머니 아니에요. 그리고 강미숙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잘 살아요. 당신 인생. 박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강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강미숙은 돌아보지 않았다. 8월 강미숙은 제주도 여행을 갔다. 복지관 모임 할머니들과 함께였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까지 6명의 할머니들이었다. 미숙 씨, 바다 보니까 좋죠? 네, 정말 좋아요. 강미숙은 파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시원했다. 우리 내년에는 어디 갈까요? 유럽 어때요? 프랑스. 할머니들이 웃었다. 강미숙도 함께 웃었다. 9월 초 민호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저 요즘 괜찮아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강미숙은 답장을 보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엄마도 잘 지내. 가끔 연락하자. 짧은 문자였지만 따뜻했다.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다. 10월 어느 날 강미숙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다. 아메리카노 한 잔과 책 한 권. 그게 전부였다. 옆 테이블에 젊은 여자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 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맨날 간섭하고 뭐라 하고. 강미숙은 잠시 그 여자를 바라봤다. 예전의 며느리가 생각났다. 아니, 예전의 자신도 생각났다. 젊은 여자가 전화를 끊었다. 눈물을 닦고 있었다. 강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그 테이블로 갔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강미숙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 고소했던 일,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일. 젊은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셨어요? 네. 힘들었지만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 인생이니까. 강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젊은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강미숙은 카페를 나왔다. 가을바람이 시원했다. 길을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68년을 살았다. 40년은 아내로, 40년은 엄마로. 이제는 강미숙으로 살기로 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강미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잘 싸웠어. 이제 편하게 살자.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강미숙은 차를 한 잔 끓여 베란다에 앉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이게 바로 그녀가 찾던 평화였다. 때로는 용기 내어 선을 긋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